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3년도 건설국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민수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최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건설국은 보다 나은 시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익산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충청 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선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4년 연속의 함열 도시재생 누질 사업 선정, 다이로움 택시 플랫폼 구축, 신혼부부 청년 내 집 마련 10대 시정뉴스 1위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도농 균형 발전,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시민 편의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등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미래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도시 공간 구조, 생활권역 구상과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5년 익산 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경관계획의 재정비와 지속가능한 경관정책 수립을 통해 경관관리 운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적기에 착공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내외연 확장을 가속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는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고 업무 공간에 각종 시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항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도시재생 누질 사업 선정으로 함열이 북부권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동, 송악동, 인화동, 남중동, 금마면 도시재생 누질 사업, 셋들마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북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마동과 수도산 모인공원의 매입토지 기부 체납이 96% 이상 완료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5개소의 7,500세대의 도심 속 공원을 품은 명품 숲세권 주거단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 이달 745세대의 공동주택을 안정된 가격으로 분양 공고하였고 2024년까지 준공하여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의 선호 사업인 주택 임차, 구입, 월세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고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며 주택문화창의센터 확대 운영,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하여 KTX 익산역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에 국내 최고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 민간 사업자 기본구상 공모 시행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구상을 수립하여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으로 오는 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익산역 중심의 5개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를 실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하게 될 충청 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375억 원을 투입, 2025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간 2만 2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교통 중심지로서의 이상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광역안전센터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으로 우리 시는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24개 사업에 36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보상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면에도 좋은 성과가 함께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부혹해야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양입니다. 2023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최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석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훈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 현악 기구 및 사무분장, 10페이지 국토 용도 구분, 도시지역 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11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집행 현황, 1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2년 전라북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2년 하멸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특화 재생 분야 공모에 선정 사업비 219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포함 5개 재생 사업에 11개 분야 사업을 조성 완료하여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보상 협의 매입 실적이 저조한 바 적극적인 보상 추진 및 협의 매수가 어려울 시는 부득이 토지 수용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재생 거점 시설 부지 미흡 확보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및 소유자 보상 협의를 통해 부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익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법정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며 용역비 4억 원으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476.4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의 소규모 개발 건축 확산으로 난개발 및 자연 환경 훼손에 따라 필요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와 산업 기능을 혼재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하고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설정하여 수립하고자 하며 23년 3월부터 24년 1월까지 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4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입지 제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개발 유도 및 합리적 토지 이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존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경관 자원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여 경관 가이드라인의 설계 지침을 정비하고 경관 사업 발굴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3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관계획 재정비안이 수립되며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경관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및 확정 공고를 8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관 정책 마련으로 실행력 있는 경관 관리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익산시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 대상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으며 용역 수립을 통하여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야간 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여 시범 사업 1개소에 대해 실시 설계를 시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 2월부터 4월까지 야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및 10대 명소 기본 계획을 수립, 시범 사업 1개소에 대한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야간 경관 명소화 시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별적 야간 경관을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 역사 문화자원과 조화되는 빛을 적재적소에 활용, 도시 정체성 향상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4월까지며 1.13제곱킬로미터의 일반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우리시 공업지역 여건의 현황 분석 및 공업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을 진단 평가하고 개선 방향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착수 계획안 수립과 주민 공청회 등을 비롯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4년 11월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4년 3월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노후도를 관리하고 경쟁력을 회복, 산업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익산 대로 씻길 대로 36 26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며 평화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382세대 아파트 건립에 따라 폭 6m에서 25m, 연장 2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3억 1천만 원이며 23년 예산은 보상비로 1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보상률은 86%이며 12월까지 38필지 3,865제곱미터 중 잔여 7필지 550제곱미터에 대하여 보상을 마무리한 후 24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 촉진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송악도 T스테이션에서 평동로 간 대로 36 22로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며 연장 300m, 폭 25m로 개설하고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3년도 예산 21억 9,100만 원으로 특별 교부세 10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15필지 7,712제곱미터 중 잔여 2필지 206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후 23년 3월
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지역 균형 개발 및 교통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다 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며 이치는 함여로 와리일원 18만 5천 제곱미터로 사업 유형은 특화 재생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권 활성화 조성 2개 사업, 상권 가로 환경 개선 3개 사업, 순환 경제 활력 거점 조성 지원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20억 포함하여 2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년 그린 창업 플랫폼 부지 매입과 순환 경제 활력센터 외 2개 사업의 설계 및 사업 추진, 도시 재생대학 운영 및 마을 안전 관리단 구성 등 민간 역량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23년 5월부터 추진하여 지역 활력 재생 및 로컬 컨텐츠 개발과 창업 지원 공간 조성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평화동 평화지구 샛들마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며 평화동 33-1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7,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 확보와 주택, 인프라 정비, 복지 및 휴먼 케어 등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3,400만 원이며 23년 예산은 1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계획에 따른 단위 사업 마무리로 노후 골목길 환경 정비 사업 포함 4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통해 환경 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제도야구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이며 인하동 남부지역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4,500제곱미터로 사업 유형은 일반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공간 및 근대 역사의 숲 조성 사업 포함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2억이 되겠으며 23년 4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계획에 따른 4개 단위 사업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에 주민 생활 밀착형 공간과 창업 문화 공간을 조성, 지역 활성화 및 주변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3년까지며 중앙동 1가 24번지 일원 원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5천 제곱미터이며 사업 유형은 중심 시가지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익산 사회 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음식, 식품, 교육문화원, 인테리어 공사 등 3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중앙동 일원의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자원을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이며 KTX 익산역 서편 지역으로 면적은 19만 3천 제곱미터이며 사업 유형은 일반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포함해서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23년 예산 49억 7,7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포함 3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3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 및 LH와 연계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도약하는 청사, 신청사 머물고 싶은 남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며 남중동 신청사 지역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4,090제곱미터로 사업 유형은 일반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속 어울림 플랫폼 조성 포함 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3년도에 생활 속 어울림 플랫폼과 주거복지 플랫폼 조성 사업 포함 5개 단위 사업과 도시재생 주민 참여 프로그램, 도시재생 대학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사 리뉴얼 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충 관련 행복주택 및 상생 공간으로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0년 고도 후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근마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며 근마면 동고도리 근마 소재지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690제곱미터로 사업 유형은 일반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주 환경 개선 4개 사업, 골목 상권 활성화 4개 사업, 지역 공동체 강화 2개 프로그램이며 총 사업비는 13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은 16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서동 거실 조성 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대학 포함 4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역사, 문화, 자원 및 고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거점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고도 지역에 맞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익산시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요경에 예, 주요 내용 있잖아요. 예, 예.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설정 이 용역을 해서 이 구역 설정이 되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구역 설정은 대충 어디를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우리가 아까 그 보고를 드렸다시피 익산시 그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과 비시가 지역 소규모 개발 확산으로 체계적인 기반 시설이 한계에 부딪힌 지역, 용도 지역상 허용된 개발 행위가 있는데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 추진을 하고요. 또 주거와 산업 기능이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생활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저기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함열이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에 부집 협업 매입 추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18만 5천 제곱미터를 이걸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8만 5천 제곱미터는 전체 그 에어리어고요. 그 중에 거점 시설을 2개 정도 짓고 그다음에 가로 환경 정비 사업 그런 부분과 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다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도에도 미래지향적인 도시 계획과 개발을 위해서 예, 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13쪽 보겠습니다. 예. 지금 중간 부분에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완료 및 음식 식품 교육 문화원 조성 완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식품 교육 문화원 조성해서 지금 한 11월 21일부터 오픈을 했었죠? 작년 11월 21일부터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예, 지금 청년 주방이 예. 오픈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혹시 예. 그러면 혹시 1일 매출액을 혹시 산정해 봤을까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3개 네, 2층에 1층은 하림에서 엠바이콘에서 그 닭 전문 식품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2층은 지금 청년 창업 공간으로서 3개 분야를 네, 지금 해서 빵이나 파스타 그런 분야까지 분야별로 해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매출이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그 네네. 하루에 14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좀 이게 역세권 앞쪽에 있는 상권이잖아요. 예예. 예, 잘 운영하셔가지고 예. 역세권 활성화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옆에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을 했잖아요. 예예.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중에서 커뮤니티 라운지 공사는 그 지금 시장 안에 네. 그 2층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한 72평 이 규모로 합니다. 주요 지금 시설로는 복합 청년몰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네네. 청년몰 옆에 있어가지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시장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시설하고 생활 건강 검진 센터 그다음에 그 이제 고령사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 쉼터도 좀 조성을 하고요. 네네. 또 찾아오는 시장 방문객을 위해서 버스킹 및 공유 네네. 카페도 운영을 합니다. 그 2층은 또 어린이들 있기 때문에 유아놀이방, 뭐 키즈 카페오고 네네. 상인들이 또 공간적으로 쓸 수 있는 커뮤니티 방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안쪽에서 이게 예, 예. 커뮤니티 라운지가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에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그럼 따로 비용이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네. 이 소상공인과에 저희가 이게 완공이 되면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그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 하고 맞습니다. 운영 관리는 소상공인과에서 예. 전담해서 한다는 부분일까요? 예. 올해 예산은 그럼 이미 책정이 됐습니까?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돼가지고요. 네네. 지금 설계안이 지금 거진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 라운지는 그 중앙시장, 매일시장, 소동시장 같이 해가지고 저희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확보해서 지금 이제 건물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네. 요게 지금 해서 리모델링하고 연계되는 게 한 2월 중순쯤이면은 마무리가 저희 쪽에서 끝나면은 네네. 소상공인과에서 이제 청년몰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되는 예산들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운영 프로그램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산 올해 건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은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화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추진 계획 좀 밑에 쪽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및 휴먼 케어 사업이 있어요. 예. 휴먼 케어 사업이라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휴먼 케어 사업은요. 네, 주민들의 네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을 리더 육성 교육, 그다음에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총체적으로 휴먼 케어 사업으로 진행이 예,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네, 새뜰마을 사업도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년에도 우리 익산의 이제 균형 발전과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을 위해서 우리 그 도시개발과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19쪽에 보면은 익산시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12억 사업인데 예. 여기 주요 내용에서 예. 우리가 용역이 지금 2, 3, 4개월에 지금 용역 이걸 하는 거지요. 예. 근데 이게 1개소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개소에 대한 것을 이번에 여기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1개소의 것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현재요 명소화 사업이 네.
10개소 정도 저희가 해야 될 네. 큰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0개소 정도를 발굴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보고회를 통해서 네. 그 10개소 중에서 지금 어디를 해야 할 건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대 명소 발굴을 그러니까 이 2억 원 용역 속에 예, 예. 10대 명소 발굴도 하고 시범 사업 1개소에 대한 실시 실시 설계를 예, 예,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2, 3, 4 3개월에 이거를 끝내는 건가요? 이 장- 내용으로 봐서는 3개월에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작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요. 네, 네. 지금 올해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예, 지속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4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예,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전혀 나온 건 없어요. 1개소를 올해 하겠다. 6월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직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전혀 나온 게 없나요? 저희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네.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 12억 사업비 중에 음,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일단 익산시 전체에 대한 네. 야간 경관에 대한 지금 마스터 플랜을 작년부터 수립을 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한 10개소 정도 좀 특정화 시켜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12억 중에서 2억은 용역비, 10억은 시설비거든요. 네, 네, 네. 이게 1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그 중에 한 개소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음,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착수돼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마스터 플랜 10개소 선정하고 올 4월쯤이면은 뭐 10개소 중에서도 특정 부분들을 이것도 이제 뭐 보고 드리고 뭐 선정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 한 개소에 대한 것을 10억을 들여서 사업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지금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만 지금 나왔네요. 예예.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되면은 계획이 알겠어요. 수립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10억 공사하면은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맞- 거기서 용역에 나와서도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예. 그래서 이런 거 도에서도 얘기를 좀 저희한테 도비를 지금 50% 지원해주면서 예, 예. 같이 연계해서 저희 익산시가 선정이 돼서 네, 그냥 단계별로 추진을 잘 할 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도 둘째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른 곳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맞습니다. 곳을 예, 꼭 예, 찾아야 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도시재생 박람회나 도시재생 그 경진대회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우리가 올해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네. 그 전라북도에서 그 이제껏 한 번 허지를 못 오고 또 네, 네. 이 사업이 그때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좀 더디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 네, 시군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제가 이제 전년도에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예. 뭐 도시재생 박람회가 전년도에 용인에서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익산 시민이 거기를 일부러 갔대요. 갔는데 가서 쫙 보니까 다른 데는 지자체마다 이벤트 활동도 하고 막 와서 자기네 지자체 또 설명도 하고 어떤 또 뭐 이렇게 뭐 자기 우리 익산으로 말하자면 마룡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너무 익산시 부스가 있긴 있었지만 예. 이런 것에 너무 소홀한 것이 있어서 예. 본인 익산 시민으로 가서 좀 너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예. 다른 데를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익산을 상징하는 뭐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볼펜이라도 들고 가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주면서 우리 익산이 이런 도시입니다 하고 그 기회에 익산을 좀 이렇게 좀 알리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가서 중요한 것은 그 도시 재생에 대한 공유를 하고 예. 또 우리가 역량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소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길령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은 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경영 빛 규명 사업 쪽 이렇게 좀 큰 가닥으로 잡는데 물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자체가 많은 주민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은 자기 지역이 굉장히 일관적으로나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도 도시 재생이 되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시각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구나. 발전이 그 변화는 이제 즉 발전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이 지금 작게는 뭐 140억에서 많게는 250억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100억 단위 이상의 도시에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크게 도시가 많이 변했다, 야 좋아졌다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어느 건물 한두 개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어떤 창의 사업들 같은 걸 진행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내려갖고 뭐 함열, 금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결과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과연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시각적으로 정말 도시화가 됐구나. 도시 재생이 됐구나. 그런 부분들이 과연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24페이지 보면은 평화동 지구 같은 거 사업을 보면은 그 안에 CCTV 사업도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에 이런 소중한 사업이고 시각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를 보여야 되는 사업에 CCTV 사업 같은 경우 나중에 시에서도 별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지고 도시가 재생되지 못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라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도시가 새롭게 거듭 태어났구나. 참 좋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그 큰 기조가 어찌 보면은 그 마중물 사업 개념입니다. 이게 실은 사업비로 보면은 굉장히 보면은 또 클 수도 있고 뭐 100억, 200억 단위이기 때문에요. 하는데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어떤 사업비를 100억, 200을 투입을 해서 1, 2년 내에 도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것을 뭐 기대도 하겠지만 하나의 그걸 할 수 있는 기틀, 마중물 사업들을 갖다가 또 주민들의 인식, 역량 강화 사업들이 주 어떠한 사업의 어떤 그 방향으로서 설정이 되고요.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평가 분석들은 저희 익산 어떤 중앙동 지역이나 여기는 외지에서도 많이 어떤 성공 사례로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고 오는 어떤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단계별로 가는 어떤 마중물의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까 그 8쪽에서 저기 그 평화동 평화지구 그 새들마을 사업은 좀 재생 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새들마을 사업은 아주 좀 뭐랄까 조금 저기 도시화가 덜 된 낙후된 도시 정리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을 개량해 주는 부분 때문에 CCTV 이런 부분들이 새들마을 사업으로서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좀 도시재생을 하는 김에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프트웨어 사업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좀 지역 주민들 모든 사업들이 우리 마을이 참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에도 반드시 좀 효과가 있었으면 아무튼 좋겠고요.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마 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재생 사업 위치가 선화공원 맞은편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러다 보면 그 도로가 저는 그 도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좀 확장이 될 줄 알았어요. 새로운 정비를 하게 되면은. 근데 거기를 갖다가 일방도로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방도로도 일방도로지만은 사실 또 거기 행정복지센터 있고 이 도시재생 사업 그 모든 그런 기관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폭도 4m 폭밖에 안 되지만은 더군다나 인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해 두려고 예전에 사업 설명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깊이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도 그 서로가
너무 적고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이 또 다행히 국유지나 그가 많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6m로 지금 확장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네, 네.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예. 우리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7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예, 예. 20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예. 지금 성장관리계획 용역 수립은 1월부터 24년 2월까지 14개월하고 예, 예. 공업지역은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고 16개월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를 보면 추진계획으로 보면 그 용역 발주하고 용역 착수를 하고 성장관리 계획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공청회가 10월에서 11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계획안 수립이 7월부터 8월까지 하고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겠다 10월달에. 예,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시가 매번 이런 어떤 용역을 하고 결과에 나와서 주민 공청회를 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기 전에 예, 예. 주민 공청회랄지 의회 의견을 좀 예. 반영을 해서 용역에 그걸 담아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이 다 나온 뒤에 시민 공청회랄지 의회 공청회 의견을 청취한다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요식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라고 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주민 공청회랄지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게 용역의 계획의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기 때문에 그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 맞고요. 하고 여기는 지금 봤더니 어떤 우리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절차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희들이 안 수립이 되면은 뭐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요. 근데 또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네, 공청이랄지 의견 아니 우리 의회 항상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그 용역이 나와서 의회 100번 얘기해봤자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아쉬움이기 충분히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가 부분을 좀 그런 검토를 부분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어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산터 남중 거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요. 청사 주변 상생 방안 마련, 행복주택 공급 및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물론 남정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예. 하지만 신청사 건립 후 우리들은 심각한 주차 문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주변에다가 물론 이제 도시전략화 사업가 저쪽하고 연계되겠지만 어디다가 이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생 활성화 계획에는요. 지금 기계공고 맞은편에 그러면 예, 예. 거기다 주택을 지으면 이 주차난이 신청사하고 같이 문제 되는 거 없습니까? 이건요. 임대주택이에요. 호수가 한 63호 정도 되고 그 안에 63호? 예, 63호입니다. 예. 저는 큰 대규모 아파트가 아파트가 아니고요.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 문제, 우리 예. 시청의 주차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예, 도로교통 체증이 되지 않냐 염려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2023년도 우리 건설국에 우리 포함해서 전체적인 건설국에 포함해가지고 오늘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가 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오늘 건설국 보니까 업무 보고 이게 주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잘 된 상황에서도 일부가 좀 특히 신규 사업이나 예. 중점적인 사업이 이제 누락돼 가지고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2023년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인 사항을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가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것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업무부에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한 관계 그리고 의원님들의 보고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중점적인 사항을 꼭 차후부터는 개조를 해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주요 사업이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것이 도농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있죠. 예, 예. 총 사업비가 107억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구체적인 것이 내용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담당 과장님은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우리 예.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사업에 대한 것은 좀 잘 모르고 있고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보고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모현동 배산로 24길 예.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 지금 몇 개 빠져 있어요. 특히 예. 이제 익산색 디자인 시범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인데 뭐 금액은 뭐 8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니까 예. 차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업무 보고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우선 그러면 도농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예.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m로 중간에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금 4차선으로 줄어든 부분을 25m에서 50m로 지금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 필지 수가 그 한 60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감정 평가를 다 해가지고요. 협의 매입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1,100m 정도 되거든요. 구간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나 규모로 봐서는 여따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좋은 죄송합니다. 말씀인데 예, 이제 예. 전체적인 이제 사업을 다 우리한테 다 게재해서 설명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예, 예. 그래도 이제 신규 사업이나 아까 말씀대로 예, 예. 중점 사항을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동안에 우리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그 재생 사업이나 니들 사업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진행이 된 것이 14개 지역에 이제 이미 다 완료가 됐죠. 예. 이 지역은 그러죠? 지금 14개 지역은요. 네. 저희가 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워진 그 부분에서 네. 지금 일부 수- 진행이 예, 예, 완료가 순서대로, 됐고 예. 앞으로도 해야 해야 지역이네요. 될 때, 예, 그 이제 부분까지 그런 지금 이제 반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면서 예, 예. 담당 과장님으로서 예, 예. 제가 보니까 계획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이제 그것은 왜 그런가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도시 재생이 거기에 이제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이게 주시죠. 주민들 거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골목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가장 여기 와서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에 대한 수용권, 건물에 대한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협의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요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협의를 했다가 또 중간에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진행이 좀 더딘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특히 이제 원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통이 돼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이나 모든 거 다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도 또 진행이 되면 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됐고, 제가 느끼기엔 또 뭐냐면은 업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예, 예. 사업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저는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셔서 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되고 하고 이 담당자의 잦은 이동에 대한 부서 이동에서도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전 거하고 협의한 것은 또 새로 칠로되고 또 새롭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건축을 할 때 아주 기초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설국이 잘 전체적으로 전략이나 건설, 주택 이런 것이 잘 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그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인 것을 많이 좀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문 교육하는 데가 있으면 좀 가서 좀 우리 직원들도 교육 좀 더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익사하는 도시 미래 비전을 좀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잘 해놔야 뭔가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도나 다른 저기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이체적으로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내가 뭐 다른 거 다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 이제 오늘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은 뭐 이제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국가가 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오히려 부정이 훨씬 크다는 거죠. 필요 없는 짓을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잡을 때 좀 계획을 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우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점수 받는 쪽으로 이게 계획을 갖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 이거죠.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신년 계획 보고를 듣는데 우리가 예산 다루실 때 이게 다 사업 내용은 다 있었습니다. 예산 12월 달에 예산 다룰 때 내용들은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우리 박종대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하멸과 금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올해 끝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하멸은 이제 선정이 됐고 예. 금마는 작년부터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그게 뜻같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아까 설명한 대로 주민들하고의 이게 잘 의견들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올해에는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영철입니다. 2023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권 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시청사 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열, 혁신산당계장 유재영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 2022 주요 성과 및 반성, 2023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35쪽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역세권 개발 분야 대기업 및 전문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로 광역 환승 체계 구축 및 복합 개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흑마기 시설 및 지반 보강 등의 견실 시공으로 안전한 청사 건립 환경 조성과 지열 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구축으로 에너지 전략 및 친환경적 신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원 부지 기부 체납 완료로 시 재정을 확충하였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수건 해소를 위한 부속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신규 교차로 추가 및 식재 등으로 공사기간이 2개월 증가하여 공사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41쪽 KTX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광역 환승체계 구축과 철도 차량기 이전을 통한 복합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경제성장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에서 2028년까지이며 주요 사업내는 익산 철도기지 이전과 이전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광역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 개발 추진을 위한 익산시 한화건설 CXC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2022년 4월 체결하였고, 민간 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를 2022년 9월 공모하여 현재 2022년 12월 20 포프론트 시티 컨소시엄으로 1개사가 접수되어 현재 제안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 사업자 제안 기본 구상을 제안자와 협의하여 우리시 기본 구상에 반영하고 기본 구상 사업 계획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청사 부지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8억이며 부지 규모 19,588제곱미터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연면적 42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 시설은 48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건설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을 2019년 1월 수립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공사를 2021년 11월 30 착공하여 현재 가설공사, 토파기 공사, 지열공사,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 17%가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공유지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상으로 리뉴얼 사업 모델 수립 연구 용역을 국토부에서 2018년에서 19년 시행하였고, 공유지 수익 모델 개발 관련 용역을 LH에서 2019년에서 20년 시행하였으며,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2020년 9월 의뢰한 바 2020년 6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나 공공성 부족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LH에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2년 11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신청자 건립은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2주 입주토록 하고 기존 청사 철거 및 전면 관장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공유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도 시행할 계획이며 공유지 개발 사전 행정 절차를 연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번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에서 2026년이며 대상 공원은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소라공원 등 총 5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마동, 모인, 수도상, 팔봉지구 공원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마동, 모인, 수도상 공원 보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별 공원 조성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은 2020년도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략 30-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봉 1지구는 감정평가 및 사정 결정을 2022년 3월 시행하였고 현재 협의 매수 계약 22%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동 모인 수도상 공원 부지는 토지 831필지 52만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기부 채납받았습니다. 소라공원 공급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2022년 1월 사업지구 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21년 6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마동 수두산 공원 조성 사업은 2023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모인 공원 조성 공사는 현재 65%로 2024년 7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팔봉공원은 협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라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에서 202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익산시 부송동 1원의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9만 4,281제곱미터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억 원이며 사업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은 전북개발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토목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부지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5개 지역의 입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략 3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대략 한 6,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올 2월까지 마무리하고 타당성 조사 및 수용자 심사를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2024년 12월에 득할 계획이며 이후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제3 일반 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이며 사업 위치는 익산시 낭사면 구평리 일원으로 현재 3산업단지 부지 북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략 4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2023년 1월 중 전북토에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2월에 재해양 평가 작성 및 협의를 3월까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23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지작물 보상 등을 추진하여 2024년 2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 전략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길령 의원입니다. 지금 먼저 가장 익산시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업 올라온 것은 먼저 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다가 표기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지금 거기 업체의 30%의 어떤 그런 토지 이용률로 해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거기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파트 단계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택 공급이 너무나 과열돼서 시민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도 우려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모 의원이 그때 시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시기에 아파트 건설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좀 자재값이 상승되고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지어지면은 아마 업체에서 좀 조정을 할 것이다, 시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 아파트 수급 조절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쪽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우선 큰 틀은 저희 공공에서 공급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닌 그 민간에서 대부분 그 사업으로서 시행되는 부분들은 큰 틀은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이제 가는 것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단계별 분명히 저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아니면은 그 아파트의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단계별로도 제가 제어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주택 공급 시장들이 이렇게 좀 냉각되고 하면서의 사업자들 자체도 벌써 우리 익산시만이 아니라 뭐 수도권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문제지만 뭐 그런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다만 그 행정에서 그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업체에서도 일단은 공원 조성하면서 투입 비용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업체에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뭐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분양률을 갖다가 미리 염두에 둬 가지고서는 뭐 좀 아파트 건설을 좀 지연시켜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 사업하고 연관해서는 뭐 3개의 사업장 공이 이미 분양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근데 또 저희도 조금 거기 하는 게 이런 냉각기인데도 지금 인허가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민간 사업자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익산 시민들 전체 시민들이 또 각자의 재산권도 이렇게 다 연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의원님 지금 해주시는 좀,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저희들이 이건 뭐 익산만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산시도
만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청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통 부분,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도 저쪽 동부시장 쪽에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굉장히 좀 길이 소폭이다 보니까 뭐 올짝 그 주차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봐도 반대편 쪽에 가게 하시는 분이 잠깐 차를 한 대만 잠깐 대놔도 교통이 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신청사에 들어오는 모든 도로들이 전부 다 열악한 도로거든요. 어디에서 접근을 해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그 교통 체증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로 들어오는 도로들을 하나하나 미리 염두에 뒀다가 잘 개설을 해서 신청사 들어오는 민원 불편이 없도록 많이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41페이지 보시면 KTX 익산역 광역 환승 체계 구축 중에 사업 대응에 유라시아 및 환수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 환승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유라시아 시발역이 익산역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우리 씨가 이제 꿈은 원대하지만 과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볼 때마다 답답한 분이 유라시아 철도를 우리가 시발역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아무런 것이 없어요. 좀 서울에게 말씀을 드리면 실체도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세요.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철도 실제 국제 철도화 시대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실제 우리 그 대한민국을 떠나 가지고는 전부 지금 국제 철도가 서로 간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유라시아 철도의 하나의 핵심 거점역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시발역으로서의 이 부분이 뭐든지 그냥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 여기서 갖는 시발역의 개념은, 이건 분명히 저희 호남 전라권, 그다음에 경부권 해가지고 거점역은 한 3개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국제철도를 연구하는 분들의 주요 논지고, 그 중에 있어 가지고의 호남 전라권을 아우르는 가장 교통의 네트워크상의 핵심 지역이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광역 환승적인 이제 체계를 저희가 실제 실현을 시키고 있고요. 또 복합원세대 3차 계획에도 저희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이게 결국은 미래의 국제철도 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호남 전라권을 아우르는 하나의 유라시아 철도의 네, 국장님. 이 부분으로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요? 예, 그래서 있는 거. 광역 환승센터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차 계획에 이미 2,500구매 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에 올라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아울러서 철도 차량 기재 이전까지 병행하는 민간 사업자고의 지금 기본 구상을 지금 도출하고 있는 단계고요. 하고 광역 환승센터는 지금 제 궤도에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상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현 불가능한 걸 실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지 아주 않겠지만, 실현 가능하고 이건 꼭 해야만이 익산시의 미래를 가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좀 준비에 철저를 기다라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조금 전에 신청사 관련 나오는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42페이지 보면 총사비가 94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20년도 물가 상승률이 5.1%로 발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단순한 계산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48억 정도, 거의 50억 정도가 증가된다. 막 이 예산은 1,000억 이상의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중간에 뭐 설계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그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증가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이제 해당 사임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그 부분도 한 표로 해서 좀 의원들께 제출 좀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43페이지 보면 공유지 개발 이 부분이 계속 LH하고 뭐 그런 관계에 엮이고 해서 사실 진행되는 거의 없어요. 만일이나 국장님 이게 공유지 개발이 안 된다면 당초에 개발해서 이득금을 이제 청사에 권리기금에 보탠다고 그때 하시잖아요. 만약 이게 LH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만약 공유지 개발이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은 저희가 이미 주택도시기금으로 이제 확보를 해놨습니다. 하고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근본적인 게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리뉴얼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들을 5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부분이 이제 된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실제 LH에서 약 한 480억 정도를 조달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예탈을 했었는데 일부 이제 공익성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점에서 다시 또 이제 예탈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시의 방침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예.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면에 대해서 전부 그 대응책을 가지고 예. 어찌 됐든 최소한 그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그 연계를 고리를 가지고 예. 갈 수 있는 방안과 그 병행해서 또 이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1쪽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 내용에 익산역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및 철도 시설 재배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느 쪽으로 옮길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옮기는 곳에 대한 결정은 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전은 분명히 우리 익산 관할 내에서 옮겨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에 뭐 황등이나 신년도 그 근처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좀 있었잖아요. 예. 뭐 대체적인 아웃라인도 전혀 없나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북측하고 남측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어쨌든 차량지라고 하는 부분은 철도하고 연계선상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고 계속 업무 보고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한 부분들이 차량기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또 다른 이전했을 경우에 주거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두 군데 다 하더라도 네. 별도의 지금처럼 역사에 붙어 있는 차량기지가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해서 주거 지역과 별도 충분히 이익되는 인입선으로요? 이런 제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대한방적 철거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좀 추락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시도 지금 공사할 때 이런 안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했던 사항인데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잠깐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뭐였냐면은 익산시 시청사 주변에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23년도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린 니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그걸 진행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연말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앞서 우리 신청사 주변으로 지하 지중화 사업 저희가 그 산업자원부의 국비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신청사 주변 사방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지하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 시청사 주변을 한다고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 방법으로는 네. 저희가 이제 향후에 구체적인 뭐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지하로 전부 전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구를 형성해서 지금 전신주와 통신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청사 주변에 지금 이 사방이 전체적인 도로 구역입니다. 해서 공동구를 해서 그 안에다가 전부 지중화시키는 부분으로서 이제 설계를 하고 공모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시청사 건립 추진에서 예. 맨 처음부터 이게 지중화 사업이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부분은 시비 부담이 또 별도로 청사하고 별도로 가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산자부의 사업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별도의 사업으로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게 진행 좀 해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설명을 좀 해주신다 보니까 네네. 다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권역별 대규모 명품 공원 조성에서 이제 진행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취소됐던 팔봉공원 2지구는 지금 어떻게 또 진행 계획입니까? 팔봉 2지구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의원님 제가 간략히 음. 팔봉 2지구는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사업을 제한한 이후에 포기를 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공원 쪽에도 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서 지금 하는 걸로 자체 인가를 내놓고요. 이제 부담은 어쨌든 2025년도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거든 어쨌든 간에 일몰제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공원에도 배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계해가지고 자체 인가를 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산공원지구하고 팔봉 2지구하고 그건 같은 상황이네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하든가 그죠? 예. 자체 개발을 하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네요. 기한이 2025년도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이제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예. 올 계획에는 자체 인가로 지금 했으니까 뭐 자체 뭐 매입하는 전환이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전환이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이 안 되면 그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포기하는 그걸 제가- 순간에 바로 자체 인가로서 저희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시내 주변에 있는 그 공원 지역에서 다른 도시를 가보면은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공원 내 파크 골프장이 다 신설이 돼요. 근데 이번에 참 기회가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지금 5개 지역의 공원 개발하면서 그 안에 파크 골프가 신규로 조성되기가 한 군데가 없어요. 그 우리 보는 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파크 골프장을 하려면 적어도 면적이 최소한 5만 평방미터에서 뭐 한 그 이상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홀수 기준하면요. 저희가 각 공원마다 그것을 배치하면 좋은데 실제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팔봉 1지구 거기는 면적이 지금 한 40만 평방미터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무들을 다 비워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조성계획상에 들어가 있고요. 팔봉 1지구에는 있고 근데 수도산이나 이때 우리 뭐 소라공원이든 이런 부분들은 그 5만 평방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부득이 지금 팔봉 1지구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규정대로 한다고 뭐 파크 골프장 규정대로 하면 5만 평, 6만 평이 다 필요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필요 없어요. 다른데 그 제가 대천시를 가보니까 공원 지역에 그 안에 시내 안에 있는 공원에다가 조그맣게 그 시설을 해놨어요. 나무도 베지도 않고 간이 나무. 파크 골프장 형식으로요. 그렇죠. 그런 아, 거라도 예. 해놓고 해야 하지.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정확히 하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차원에서 그 파크 골프를 민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9월이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꼭 18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공원 안에서의 시설률 40%라고 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물론 넣게 되면 뭐 다른 시설들이 또 축소가 돼줘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요. 의원님 해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18월을 꼭 하지 말고 라인을 9월만 해도 만들어 놔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걸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토지를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거를
꼭 우리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18월 정규 코스를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인홀 9홀만 만들어줘도 충분해요. 9호를 하더라도 면적은 상당합니다, 의원님.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필요 않고 잘 알겠습니다. 뭐 한 2-3천 평이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나무도 벨 수도 없고요. 그냥 그 사이사이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 홀을. 아무튼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아무튼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계장 진준용,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입니다. 건설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 현황입니다. 노선수는 시도가 1264개소, 군도가 23개소, 농어촌도로가 252개소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시도가 80.1%, 군도가 58.7%, 농어촌도로가 38.3%가 되겠습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62개소이며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62개소입니다. 하천 조명 허가 현황은 총 1176필지에 농업용 428필지, 공공용 기타 748필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4건의 공사를 준공하였고 2건의 수용 재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회를 위하여 22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재예방 및 진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건의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협의 매입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앞으로는 신속히 예산 확보 후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치는 관내 농어촌 지역 13개 읍면동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24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68억 9,1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69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 7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9개 노선은 행정 절차 이행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7개 노선은 실리 설계를 시행하겠으며 6월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2쪽, 63쪽은 23년도 노선별 추진 계획입니다. 총 도로공사는 총 23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수 평장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용지 보상입니다. 이치는 익산시 황등면 신길에서 금마면 동고도리까지이며 109, 209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8년 5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도로개설 14.19km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100억 원 12이며 23년도 예산은 62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은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보상은 동지역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 2공구에 대하여 편입토지 및 지작물 협의 보상을 시행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1공구 편입토지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한 후 9월부터는 1공구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및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193건에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주건 사업이 85건에 7억 3,900만 원, 마을원길 노후도로 정비 사업이 99건에 32억 6,300만 원, 지역 밀착형 참여 사업이 8건에 2억 7,300만 원, 남북권 순환형 힐링 보행로 조성 사업이 1건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설계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발주한 다음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6조 지방하천 왕궁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치는 왕궁면 동용리에서 충포면 전동리까지이고 사업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3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제 및 보축 17.9km, 누계량 제가설 9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73억 6,800만 원이고 2023년도 예산액은 94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왕궁천 2지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축제 및 보축, 노후 교량 재가설 4개소 등입니다. 지방하천 동면청 정비 사업입니다. 이치는 왕궁면 동촌리에서 왕궁면 평장리까지이고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축조 및 보축 6.1km, 교량 재가설 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1,700만 원이고 2023년도 예산액은 64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5월 동명천 하천 정비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6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축 6.1km, 제방 포장, 교량 재가설 4개소 등입니다. 68조입니다. 진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치는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축제 및 보축 0.6km, 교량 재개설 6개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23년도 예산은 12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작물 등 협의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9쪽 환각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치는 금마면 신용리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2023년도 예산액은 13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실설계 용역 준공 및 편입 토지 보상을 착수하겠으며 6월에 환각 소하천 정비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70조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국가하천 만경강 18km입니다. 주요 시설은 자전거도로 21.71km,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만경강 문화관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환경 정비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23년 5월에서 10월까지는 만경강 제방 산책로 자전거 도로 제초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운영은 역사관, 자연관, 문화관 등을 상설 전시하겠습니다. 금강 용안 생태습지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국가하천 금강 용안 생태습지 67만 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축구장 1면, 축구장 2면, 주차장, 산책로, 화장실 2개소, 관찰 데크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보수 보강 시설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3년 5월에서 10월까지는 금강 용안 생태습지 산책로 및 금강 자전거 도로변의 제초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관리. 대상은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62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동정천 하천 준설 공사의 8건, 강경천 제방 포장 공사의 6건, 제방 제초 작업 및 수목 제거, 하천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환경정비 사업, 제방 포장 및 보수보강, 호환 제초 예초를 연중 시행하고 하천 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는 정기 안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짧게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요 성과 반성 57페이지 보면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반성 부분에 시군도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편입 매입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 그랬죠? 예. 그런데 하더라도 뭐 신속한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편입 토지 그러니까 그 편입 토지 협의 매입이 지연돼서 예산이 집행이 저조했는데 금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이제 협의 매입이 안 되는 땅은 이제 그 수용을 신청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속한 예산 확보라고길래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수용을 할 때는요. 수용할 공탁할 돈 있어야 수용을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상세히 쓰셔야지. 예. 기왕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또 뭔 신속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료 하나씩 제출하실 때 물론 그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을 좀 봐야 정확히 좀 서술을 해줘야 의원들이 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64페이지 서주 평창 간 그 국도 대체 우회도로 있죠, 국장님. 요쪽에 그 주민들이 저 대체교를 구성해 가지고 뭐 시장 면담도 요구했고 아마 과외도 아마 오셨을 거예요. 예. 이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그동안 소통하셨는가요? 짧게. 지금 그 현장에서 국토관리청 그 직원들이랑도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노선 변경만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만 요구하고 다른 건 지금 얘기를 안 하신다. 예, 예. 그럼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근데 그쪽에서 노선 변경은 사업비가 너무 한 500억 정도가 증가되고 그 노선 변경을 이치가 마땅치 않아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냥 무조건 불가하다고 좀 하시고 주민 그 의견도 충분히 좀 의견 수렴해서 일부라도 좀 조정해주는 방안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적극적으로 좀 나눠주시고요. 71페이지 그 금강 용안 생태습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늘 갈 때 방문을 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
그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도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그때 채웠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는 그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때 그랬던가요? 별도의 그 시설을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기계랄지 그런 부분을 보관을 해야지. 컨테이너 박스 4-5개 갖다 놓고 그 옆에는 뭐 그 지역에 통닭집 편말이 붙어 있고 냉장고를 누가 갖다 버려놓고 그거 치웠어요? 안 치웠죠? 다 치웠어요? 치웠습니다. 예. 컨테이너 그 부분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예. 잘 갖고 오면 못합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좀 치워주시고 국장님 예산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그 지금 기구 저 관리 기구 보관을 함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금 전에 편의시설이 뭐라고 했던가요? 편의시설을 축구장, 족구장, 주차장, 뭐 산책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걸 보강하겠다. 예, 이런 시설들 그것도 데크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예. 데크가 좀 그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고 시설들. 제가 거기를 이제 비 오는 날 한번 가봤어요. 예. 이제 비 오는 날 가보는 게 아니고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보는데 예, 그 산책로 있죠. 산책로가 많이 잠겨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건설과에서는 이제 도로나 하천 공사 관리가 주 업무잖아요. 예, 사업 단위도 클 텐데 23년도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만경강 친수 시설 유지 관리 쪽에 예, 주요 시설 파크 골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제가 전에 시정 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파크 골프장 올해는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네.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배치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네. 바로 거기 그 오시는 분대로 접수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용하는 그런 체계를 올해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예,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예, 운영 관리는 운영은, 거기서 네. 하고 그럽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지금 뭐 몽골 텐트나 거기 안내 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걸 기존에는 뭐 파크골프 협회에서 운영했었죠. 그 협회에서는 이제 그 손을 떼고요. 네네.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시설물은 협회에서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협의해가지고요. 네네. 계속 그 쓰든가 아니면 치우든가 그렇게 이제 그쪽하고 협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찰이 없이 잘 예. 조율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경관 문화관 운영 있잖아요. 예. 네. 작년에는 간단한 체험을 가지고 좀 운영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그 거기 프로그램을 네. 지금 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네. 그 청소년이라든가 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예. 네, 그때 또 옥상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혹시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옥상은 않고요. 1층에다가 1층에다요? 1층에다가 저기 저 녹색 거기에서 그 화단 같은 거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 네. 그래서 공간을 좀 이렇게 꾸미려고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되면 네. 그 화분 같은 거라든가 식물을 네네. 네. 1층에다가 이렇게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카페테리아 조성은 따로 하지 않고 이제 화단 조성 이런 부분으로 하신단 말씀인가요? 1층을 좀 네네. 멋있게 꾸미려고 합니다. 네네. 카페처럼. 예. 설명 감사드리고 전에 지금 평화육교가 지금 완공된 곳이 거의 횟수로 2년째죠. 예. 네, 그 밑에 화장실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지은 거. 그 평화육교 할 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면서
다시 이제 건설과에서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관리는 네. 교통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저 아직 개방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뭐 BF 이 승인이 안 나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럼 다시 확인해서 교통행정과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다 아직 건설과에서 다 완공 제대로 서류가 안 넘어간 모양이에요. 교통과로 확인해보고, 결국 넘어가야 예. 되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죠? 예. 그거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예.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현장 여건 그러니까 뭐 협의 보상이나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계속 늘어지고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 좀 잘 좀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 62쪽에 보면 그 어곳에서 부평간 도로 확보장이 있어요. 예. 이제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한 사업인데 보니까 지금 공정률 50%예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기투자하고 23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8억 2,100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이게 올해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겁니까? 예, 지금 작년에 그 2월 된 예산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작년 2월 된 예산이죠? 예, 그 공사 중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 갖고 해가지고 5월 달까지 109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109, 209로 나눠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작년 12월까지 이거 분명히 하겠다고 그냥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제 2월 된 거네요? 그 수용 공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수용이 끝났어요. 아무튼 우리 건설과 이런 거 조금 진짜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협의 보상하고 뭐 이런 것을 예. 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이런 것도 되지. 예산 세워놓고도 지금 이게 지금 늦어지고 2월 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지 시민들 불편을 안 주지. 특히 여기는 위험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장님 이번에는 과장님이 이제 새로 이쪽에 오셨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거 좀 해주시고 이 예산이 아직도 지금 그러면은 5억이 더 남았어요. 예. 그 209 월돈입니다.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거 예.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작년에 전년도에 우리 그 산업분과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갔던 그 만경강 친수 시설에서 예. 수영장을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예. 근데 올해는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지금 그 배치 계획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현장을 다 우리 방문했어요. 우리 예. 저기 산업과 위원님들이. 예. 그래서 계획이 보면 막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설명 좀 예. 해주시고 예. 특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캠핑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캠핑장이 이제 정식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예.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경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파크골프장이든 친수공간 지금 몇 군데가 이제 기조성돼서 가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만경강 건역에 대한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가 또 다른 아까처럼 더 구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그 용역이 올해 8월까지인가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그런 상위법에 의한 상위 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지금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 익산에 이제 파크 골프장이 이제 우리 진수 시설로 돼 있어서 많이 이제 우리 건설과 담당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그 파크 골프 회원들에 대한 그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주차장이나 도로 약간 뭐 확장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시설로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걸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돼 있어요, 2개가. 지금 원래는 그 어디냐 댐 위에 이제 도로 위에다가 화장실을 신축해서 활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제 나이 어르신 분들이 다니기는 좀 복잡해서 그 진수 시설에다가 지금 밑에 그쪽 지역에다 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화장실 좀 개선 좀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거기가 정식으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놓고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 청소를 조금 더 자주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유지가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청소도 그렇지만은 그 시설 그 뭐냐 구조 사항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우리 담당 직원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올해는 꼭 좀 해결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석 과장님 좀 사실은 사업이 조금 올해 더 늘어났죠. 네, 저 주민 수건 사업에 마을 안길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다 도맡아 가지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사실은 물론 뭐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은 또 예산 없는 사업들은 또 저 과장님께서 또 마음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잘해 주신다고 뭐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칭찬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이렇게 마을 안길 정비 사업 소소한 부분들은 좀 즉각 지금처럼 잘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르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소하천인데 소하천이 지금 전체 62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율이 28.5%예요. 근데 이제 여기 소하천도 보면은 진사소하천이나 환각소하천처럼 실질적으로 일반 하천처럼 이렇게 좀 큰 소하천은 정비가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냥 이 좀 농수로 같은 소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장마철이나 우기 때는 소하천으로 범람도 하고 그리고 또 비가 좀 안 올 때는 이제 거기가 뭐 용량이 작으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소하천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 소하천들은 지금 보면은 많이 이게 도로들이 이렇게 쇄골돼 있고 또 지반도 약해져 있고요. 장마철에 이제 비가 막 범람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그 작은 소하천으로 돼 있는 데는 너무나 이렇게 좀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위험 사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건설과에서는 그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이 작은 소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사업 계획에서도 좀 뒷전으로 많이 밀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밀려 있어도 굉장히 취약한 곳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부산 관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금마 신정에서 중앙간도로가 그렇게 전체적인 그 키로수를 보면 한 1.2km 남짓인데 그 도로만 조금만 빨리 공사를 시작하면은 이쪽 시내 사람들이 미륵사지나 그쪽으로 이동해서 자전거 도로나 모든 힐링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인데 좀 많이 이렇게 보상도 이루어졌어요. 뭐 55% 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보상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만 연결이 된다면은 익산 시내 사람들이 좀 미륵사지 내지 일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공사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 바랍니다. 여기는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요. 내년에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이 공사 잘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반성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협의 매입이 지연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편입 협의 매수보다도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뭐 일을 묻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하여튼 그 도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자료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 23년도 노선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들 막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시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것은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돈 예산 세우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건 진짜 너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오산면 소재지는 4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차가 안 되는 도로예요. 근데 올해도 본예산 10원도 예산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이건 이제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4년 5년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놓고 보상이 안 된다고? 내가 그 땅 주인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한대요.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시장만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내 인간은 얘기 안 하려고 시간 없어서 말을 안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57중 말이 오산역에서 상하마을 도로 확부장 공사 그 200m 했더만 800m로 해서 예. 그 4월달에 완료가 됐더만요. 예. 거기 한번 그 어디까지 완료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그 민원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한번 주워보세요.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 같이 가봐야 돼.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기 우리 하여튼 고생들 해주시고요. 그 목천포천에 가면 그 나룻가 마을 초입부에 그 옛날에 그 철도 건설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고 그 목천포천을 그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나룻가 마을에서 초입부에 보면 그 턱을 높여가지고 했는데 거기 그 농민들이 트랙터 뭐 이런 거 기계들을 갖고 갈 때 그 턱에 자꾸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초입부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소하천들 관리하잖아요, 건설과가. 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소하천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래전에 그 소하천들을 건너는 교각들이 있어요. 예. 뭐 크지도 않은 교각들. 그거 좀 우리 건설과에서 올해는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교각이 뭐 거의 일제시대 때 놓인 것도 있고 뭐 이미 뭐 60년대 70년대 놓인 것들이 많아요. 이게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요. 거기를 그 농기계 끌고 지나가면서 엄청 불안한 거라. 왜 그러냐면 철근도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도 다 망가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안전도 검사를 좀 해서 괜찮달지 아니면 보수를 해줘야 된달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건설과가 올해는 좀 내놔야 되겠다. 그 작은 그 교량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꾸 농어촌공사에다만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시가 그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